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본 특강인데요. 경질 연속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질 연속 라인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제 믹싱 또는 반응의 변화를 볼 건데요. 이게 이제 불량하고 중요하게 연결이 돼서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그 폴리우레탄 연속 라인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간략도인데, 이 대략 설명드리면 여기에 발포 위치고 믹스헤드 이렇게 이제 그려놨는데, 뭐 계략도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얘가 수평으로 누워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부에 페이퍼, 하부 시트 또는 철판이 할 수도 있고요. 칼라강판. 그 다음에 탑 페이퍼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사이에다가 액을 뿌려서 발포를 하는 형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더블 벨트, 밑에 컨베이어 벨트, 위에 컨베이어 벨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제 이 라인과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는 트래버스 커팅이 있죠.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설비의 핵심은 여기 도출에 있는 그 발포기, 그 다음에 더블 벨트,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웨트 라인이죠. 그 원료가 핸들링 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크고 긴 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몰드. 예, 몰드가 더블 벨트죠. 그래서 이제 성형이 연속적으로 성형이 되고 커팅이 돼서 저쪽 후단에 이제 제품이 처리가 됩니다. 처리될 때는 이제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포장해서 선적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저쪽 뒤에 이제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웨트 라인의 발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블 벨트, 이렇게 더블 벨트인데, 더블이란 뜻은 두 개, 위, 아래라는 뜻이고요. 또는 슬라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기도 해요. 슬라트라는 거는 이렇게 한 판이 여러 개 모여 있어서 이걸 슬라트라고 하죠. 이게 한 2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한궤도 형태를 띠고 연속으로 제품이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커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이 위아래의 높이 차가 이제 제품의 두께를 결정하는 겁니다. 대략 이제 경질 연속 라인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질 연속 라인은 위가 뚫려 있는 프리발포는 굉장히 드물어요. LNG 선박용 단열재. 그거 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더블 벨트 형태고요. 이제 여기 그 위아래 표면재가 뭐냐에 의해서 달라지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샌드위치 패널 형태고, 샌드위치 패널인데 이제 플렉서블 서페이스 머테리얼 쓰면은 이제 보통 인슐레이션 보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칼라 강판이 붙으면 그냥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냥 뭐 표면재가 달라지는 것 뿐인데, 표면재는 뭐 종이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 시트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 복합 시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표면재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성형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성형 기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 성형에서의 발포기 웨트라인 위치에서의 중요한 역할들, 그러니까 이 표면지와 폴리우레탄 반응, 그리고 이 슬라트 컨베이어의 압력 또는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제품의 특성을 결정짓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탑 페이퍼 같은 경우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데, 이제 그 칼라강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믹스 헤드가 커질 수가 없어요, 덩치가.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거의 모든 그 발포 라인에서는 리서큘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액이 와가지고 과학 펌프로 펌핑이 돼서 와가지고 리턴되는 이렇게 이 순환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는 믹스 헤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단에 있어요. 순환이 전단에. 그래서 밸브로 조절을 합니다.
자, 여기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 믹싱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믹싱 상태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영상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리지드 컨티뉴어스 프로덕션 라인 하면 요 그림을 제가 인용을 했고요. 보면은 리지드 프로덕션, 이거는 이제 이 연질 슬랩스톡이죠. 비교를 해보시면 나올 건데, 이쪽이 이제 리지드 컨티뉴어스 라인이죠. 이런 형태가 많죠. 리지드 이런 형태. 여기는 이제 칼라강판으로 만든 샌드위치 패널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캐논 요거가 이제 슬라트를 이제 사진을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리지드 컨티뉴어스 라인에 믹스 헤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믹스 헤드를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믹스 헤드가. 네, 조금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심플하게 생겼죠. 좀 작고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토출 장치 이 앞에, 그러니까 믹싱이 되고 나서 여기 끝에 이 부분을 노즐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노즐 포커인데 그 용어가 이제 좀 그 우리들이 이제 현장에 쓰는 용어들이 그 맞지 않은 게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한번 그렇게 정착이 되면 어쩔 수 없죠. 이제 노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토출기예요. 토출기고 토출기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죠. 여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를 생산하다가 멈추면 잽싸게 빼놓고 색을 갈아 끼우고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믹싱이 돼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액이 여기를 거쳐 오면서 토출이 일어나고, 실제로는 여기 믹스헤드 여기 그린 피스톤 여기까지밖에 안 오니까요.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막혀 오니까 끝을 이제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털어내줘야 돼, 막힌 거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가서요. 제가 이제 본편 진짜 말하고 싶은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앞부분은 제가 그 생략하고요. 앞부분 잠깐 그 웨트라인 설비 있는 부분만 잠깐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 연속라인 공정 설명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폴리올, PIR, PUR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비난연, 난연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재 준불연도 있고, 뭐 표면재 준불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KSM 3809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액이 막 종류가 많죠. 그 다음에 그 인슐레이션 보드 같은 경우는 두께별로 저티, 중티, 고티 그래가지고 원료만 해도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가. 그래서 원료 이원화 하면은 저티, 중티, 고티, 그 다음에 난연, 비난연 이렇게만 해도 6개잖아요. 6개 이원하면 12개죠. 원료가 12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원료 핸들링도 많고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타임 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멀티 컴포넌트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멀티 컴포넌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믹스헤드가 커져야 되는 건데 경질 연속란에서 믹스헤드 그 정도 사이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50T, 200T 정도의 인슐레이션 보드를 소화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믹싱 효율이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분 30초 근처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멀티 컴포넌트가 아니고 요거 좀 다른 건데, 여기는 이제 믹스 헤더가 3헤드예요. 보면은 2 컴포넌트가 3개가 들어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폴리올 이소 쌍으로 해서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는 리턴이 없어요. 요 밑에 이제 뒤쪽에서 리턴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믹스 헤드로 가고 여기에 칼라강판 위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쏘아지는 상태가 이거예요.
원료가 쏟아지는 상태죠. 쏟아지는 상태인데 요런 형태를 쏘기도 하네요. 포커가 이런 형태. 그래서 이 그 토출기는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이 수평으로 생산 방향에 대해서 수평으로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산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있는데 트래버스, 오실레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최근에는 이 오실레이팅 시스템이 좀 없어지는 추세죠. 왜냐면 그 라인을 이제 속도를 올리다 보면 오실레이팅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왔다 멈추고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멈추는 시간 대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타이밍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인 스피드가 빨라지면 이 바깥쪽에 액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정지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실레이팅 시스템 점점 없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라인 스피드 때문에 그런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심화학습이나 컨설팅에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액상태 보시다시피 자, 지금 액이 뿌려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순식간에 변했는데 이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상태.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는 불량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불량이 날 가능성이. 지금 이제 칼라판 같은 경우는 좀 숨겨줄 수도 있는데 만일에 이게 부직포라든지 아니면 얇은 알루미늄 시트가 들어가는 플렉서블 서페이스 머티리얼을 쓴다. 그러니까 인슐레이션 보드를 생산한다. 그러면 요거는 위 표면과 아래 표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압력은 360도 똑같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게 표면의 상태, 표면의 평탄도라고 표현하죠. 평탄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생산 라인을 해놓고 생산하는 과정을 찍고 있는데 요런 거를 의도적으로 내보냈을까요? 의도적으로. 자, 이 액 상태랑 이 액 상태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생산을 하다 보면 우리 설비는 액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감안하고 쓰셔야 돼요. 라고 할까요? 그 내용일까요? 아니죠. 그냥 굴지불식간에 내보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게. 자, 이 상태. 자, 눈에 박아 놓으세요. 눈에 박아 놓으세요. 액이 뿌려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뿌려지고 가고 있어요. 이 상태랑 이 상태랑. 자, 여러 가지를 추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정리하는 장에다가는 표현을 해놨는데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자, 이 앞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었는데 첫 번째, 라인 스피드를 너무 땡겨가지고 액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생산을 시작하고 앞부분은 열이 충분히 안 달아올라서 반응열이 낮아서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서, 그러니까 요게 정상인데 앞에가 이상한 거다. 또 요게 지금 액이 처음 쏠 때하고 나중에 쏠 때하고 원료의 상태가 달라졌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컨베이어 벨트 온도가 처음에는 온도가 낮았는데 이제 쏘면서 히팅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세팅 온도까지 올라갔다. 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 이 순서가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면은 괜찮죠. 네, 요거 몇 미터 정도는 감당할 수 있죠. 다시요. 자, 쏘기 시작했어요. 쏘기 시작했고 이 상태로 이렇게 발포가 일어나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면 좋은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지금 나빠지고 있잖아요.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찍고, 네, 요걸 나중에 찍고 요걸 먼저 찍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실수로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됐을까요? 네,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기 이 영상에는 절대 제가 답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 만나는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보면 빈 구석이 있고요. 여기 비어 있죠. 이게 덜 만났잖아요. 이게 덜 만났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요? 특히 이쪽 구석은 많이 덜 만났죠. 네. 다시요.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는 지금 일자로 쫙 반듯하게 딱 맞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이대로 왜 생산을 끝까지 못하고 있을까요? 네. 이 라인을 운전하는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게 다르니까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 주장이나 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을 어떤 생각으로 끌고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현장 안에서 이게 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영상을 찍는 사람이 이 영상 전문가일 거예요. 여기 생산 전문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내보냈을 때, 아, 눈치 빠른 사람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게 설비의 문제라고 치면 이 설비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거를,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게 토출이 돼서 잘 쏘아지고 있어요. 이게 더 이상적일까요? 이게 더 이상적일까요? 이게 더 좋은 제품이 나올까요? 이게 더 좋은 제품이 나올까요? 아, 계속해서 아예 연성 라인 소개해주고 뭐 소개해주는 건 좋은데 뭐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해야지 유튜브를 볼맛이 나지, 강의 영상을 볼맛이 나지,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데 그래도 힌트는 다 드렸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 제 가치관이 가치 공유예요. 기술 가치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든 연락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걸 탁 잘라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양보를 해드립니다. 자, 분명히 처음 쏠 때랑 마지막이 아니죠. 뒤에 쏠 때랑 달라지고 있어요. 그 달라지는 거를 판단해 보세요. 앞뒤 부분에 원료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을까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연을 쏘다가 갑자기 비난연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버렸을까요? 밸브를. 아니면 원료 상태가 점점점 달라졌을까요? 에곤이 처음에는 맞았는데 쏘다 보니까 안 맞아졌을까요? 제가 이 연속 라인, 경질 연속 라인은 믹스 헤드에서 리턴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있을까요? 또는 발포기가 갑자기 설비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에는 발포기가 다른 발포기 믹스 헤드 이런 거였는데 뒤에 거 찍을 때는 한번 개선해 가지고 했을 것 같다.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죠. 그러거나 또는 발포기의 상태라는 건 세팅을 해놨는데 그 세팅대로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적을 해보면 연속 라인의 액량 토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뭔가 바뀌는 상황,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믹싱이 달라지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은. 저는 라인을 들어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라인을 봐왔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피드백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되게 제한적이고 또는 한번 이렇게 소프트하게, 그러니까 격하지 않게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써요. 굉장히 힘들어요, 표현하기가. 왜냐면 여기에 작용하는 화학적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명을 해야 설득이 되는데 그 설득하는 대신에 한 5분 정도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못 받아들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산 공정에서의 원료의 변화, 세팅의 변화, 기계의 변화, 그리고
제품 상태의 변화는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경질 연속 라인 발포 과정에서 믹싱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이게 경질만의 문제일까요? 연속으로 생산하는 모든 라인은 이런 실시간으로 변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연질 하시는 분도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